진행하겠습니다. 오늘은 참 아침에 일이 많았습니다. 저희가 어제 방송을 통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곡히 부탁드린 게 있었죠. 오늘 국회 시정연설이 있었던 날입니다. 내년도 국민들의 삶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정부가 예산 편성을 해서 국민들에게 보고하는 게 바로 이 시정연설인데요.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11년 동안 늘 이때쯤이면 대통령이 직접 국회에 와서 국회의원들 앞에서 또 국민들 앞에서 시정연설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이제 전통으로 이어져 왔는데요. 결국 오늘 윤석열 대통령 국회에 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독을 했는데 참 너무 안타깝습니다. 오늘 한동훈 대표도 아마 어제부터 대통령이 좀 직접 와서 하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참 주경호 원내대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뭐 지금 탄핵을 외치는 이런 상황에서 조용하게 할 분위기가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시정연설을 못하겠다는 논리를 댔는데 조용하건 말건 이거는요.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즉 행정부 수반이 국민들에게 가지는 의무사안입니다. 네. 그거를 했다는 것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좀 납득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그렇죠. 어려운 것 같아요. 근데 지원님. 네. 오늘 아침에 정말 황당한 해프닝이 아마 있었어요. 뭐였죠? 그게 뭐냐면 오늘 아침에요. 총리실에서 이번 이 한덕수 총리가 읽는 시정연설은 대독이 아니라 한덕수 총리 발이다. 이렇게 써달라.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죠? 저는 그런 어떤 맥락이죠? 그게 뭐냐면 지금 언론에 자꾸 대독 그러고 그렇죠. 또 뭐 윤 대통령이 이제 참가 안 한다는 게 이제 언론의 비판을 많이 샀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누군가가 이걸 좀 대통령의 어떤 비난을 좀 비껴가기 위해서 아이디어를 낸지는 모르겠는데 시정연설 자체가 대통령이 하는 게 아니고 총리가 하는 거다. 오늘 시정연설 왜 우리 시작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끝에 국무총리 한덕수.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가 시정연설 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거예요. 근데 역대 그 예산안 시정연설을 국무총리가 주체가 돼서 한 적이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추가 경정 예산 한 적이 있습니다. 추가 경정 예산은 그렇지만 그것도 이제 저거예요. 그것도 뭐냐면 대독을 한 겁니다. 그것도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민들이 하는 거를 총리가 대독한 것이지. 행정부의 수반은 명백히 대통령입니다. 근데 그래서 나중에 또 대통령실에서도 또 우왕좌왕했어요. 한덕수 총리 말이 맞다. 그랬다가 뭔 소리냐 아니다. 이거는 대독이다. 그래서 아침 오전 내내 왔다 갔다 하다가 결론 내린 게 결국 대독이다로 결론을 내린 겁니다. 정말 이거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야, 이거는 조금 충격적이네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 보면 국무총리는 대통령을 보좌하며 내각의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대통령의 보좌라는 게 내각 통할도 보다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각 통할만 나오면은 이거 보면은 앞에 뭘 떼고 보면 이거 뭐 내각 책임제의 총리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고 대통령의 보좌가 총리의 첫 번째 기능이고요. 대통령 보좌의 주요 기능이 뭐냐면 행정각부를 통할하는 거거든요. 우리 헌법에 그렇게 구성이 돼 있는데 그러니까 과거에도 보면요. 대독 총리라는 말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뭐 얼굴마담 총리다, 가오마담 총리다, 대독 총리. 그게 대독 총리에서 파생된 말이 뭐 가오마담 총리 뭐 그런 얘기들이 이제 파생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읽어야 될 연설문을 국무총리가 대신 읽었기 때문에 대독 총리고 지금 11년 만에 이제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가 있는데 그 전에는 그러니까 국무총리가 하던 때가 왕왕 있었던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이제 임기 첫 번째 해 그때만 대통령이 하고 그 다음에는 총리가 했었어요. 그러면 임기 1년차 대통령이 하시고 2년차, 3년차 할 때는 다 그때 총리가 있죠. 대독 있죠. 누구 대독이라고 맨 마지막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맺은 말이 누구 대독 이렇게 나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정말 좀 충격을 받은 게 아니 이 시정연설 하나의 주체를 놓고서 대통령실과 총리실이 저렇게 우왕좌왕하는 모습 보면서 이거야말로 레임덕이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냐 지금. 아니 그 중요한 시정연설의 주체를 놓고 당연히 언론은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을 대신해서 대독하는 걸로 그렇게 생각해 왔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네. 이게 얼마나 정말 소위 이제 골 때린 이야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정부가 제대로 굴러간다면 이 이야기가 나오겠습니까? 네. 도대체 이 주체 하나 제대로 이 언론에 제대로 알리지 못해서 우왕좌왕하다가 결국 대독이다라고 정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전 정말 오늘 아침 상황을 보면서 이게 지금 윤석열 정부가 처하고 있는 상황이 심각하구나. 주체 하나 못 정해서 또 그건 누군도 모르겠지만 누가 이거를 한덕수 총리의 그냥 한덕수 총리의 시정연설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한 것인지. 그거는 이 우리나라 권력 구조가 대통령 중심제라는 것을 사실상 부인하는 것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 네. 굉장히 위험천만한 발상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참 저는 오늘 이 해프닝에서 이게 참 큰일이다. 빨리 이게 정부가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게 레임덕이라는 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레임덕이라는 게 이제 오리가 뒤뚱 걷듯이 정부가 이렇게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뒤뚱 걷는 게 레임덕이고요. 요거보다 조금 더 심각한 게 이제 브로큰덕이라는 게 있어요. 즉 오리의 다리가 부러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당 내부에서 반발이 있다는 등등 하면 이제 브로큰덕이라고 그러고 마지막이 뭐냐면 데드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아예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로 이제 평가를 하는데 지금 상황은 제가 볼 때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다. 이런 중요한 국가의 대사를 주체가 누군지 지금 벌써 아침부터 헷갈려 버리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한 두 가지 사안이 있죠. 그 첫 번째가 이제 대통령실의 김건희 여사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촉구를 한 바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의료 사태를 해결하는 거죠. 네. 여야 의정에 대한 어떤 이 추진을 한동훈 대표가 지난 추석 때 연휴 때도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추진을 해왔습니다. 정말 물밑에서 여러분 아마 저희들이 제대로 말을 다 못 들어서 그렇지만 한동훈 대표가 물밑에서 이 여야 의정을 만들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게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근데 역시 열심히 노력하면 하늘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자, 한동훈 대표가 오늘 여야 의정협의체를 다음 달 11일, 이번 달 11일에 출범한다. 네. 지금 벌써 의사는 제가 두 군데가 들어와 있고 네. 오는 10일 날 그 지금 저 의협 회장 그 누굽니까? 네. 임모식이죠. 네. 그 탄핵 소추가 지금 예정이 돼 있어요. 그렇죠. 탄핵이. 그게 만약 탄핵이 그 지금 상황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비대위 체제로 가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되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처음에 이걸 하자고 한 게 바로 야당이었어요. 그럼요. 근데 될 것 같으니까 또 이제 안 하자고 그럽니다. 저 박찬대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여야 의정을 제일 먼저 꺼냈고요. 네. 9월 3일에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이 국회로 한동훈 대표를 찾아서 그때 그런 얘기를 했고 그 다음 날 한동훈 대표가 공식적으로 여야 의정 하자고 제안을 했고 1시간 만에 용산 대통령실이 화답을 했는데 네. 그 이후의 진행 과정을 보면은 대통령실에서 한번 하자고 해서 했는데 별로 그렇게 협조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그 국무총리가 좀 엇박자를 내고 네. 또 대통령실 주무수석인 또 사회수석이 엇박자를 내고 네. 등등 여러 가지 그런 우여곡절 끝에 이렇게 오늘 성사가 되는데 이제는 또 야가 빠지겠대요. 야가. 기가 막히게. 야가 빠지는 이유는 지금 의료 공백의 핵심 원인인 전공의 네. 이탈. 전공의를 대표할 수 있는 단체 박단 그 사람이 뭐 회장으로 있는 거기가 안 들어오기 때문에 들어가기 힘들다. 하긴 롱패딩이 있고 지금 네. 장애 투쟁하는데 여기 네. 들어올 정신적 여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네. 일단 이달 11일에 여의정 3자로 개문 발차를 하면서 야당의 참여를 계속해서 이 촉구에 나갈 그런 예정입니다. 네. 결국 일을 만들어내는 거 제가 조금 더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금융투자세 같은 경우도 한 대표가 그동안 정말 집요하게 야당이 요구를 했지 않습니까? 네. 결국 오늘 이재명 대표가 받아들였습니다. 그 감독님, 우리 광진 의뢰 국민의힘 오신환 당협위원장이 플랜카드 건 거 하나 좀 지금 올려놨으니까요. 네. 좀 올려주세요. 뭘 올리나요? 현수막. 빠르죠.
엄청 빠른데. 우리 오신환 위원장이 빨라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요,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 이 성과를 결국은 이제 우리가 가져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왜냐하면 사실은 이게 한 대표가 이거를 줄기차게 주장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이재명 대표는 당내 반발 세력들의 발목이 잡혀서 못했을 거예요. 네, 그렇죠. 근데 결국은 한 대표가 끈질기게 욕을 하면서 결국은 이뤄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요. 네. 지난주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이재명 대표 한 번 더 압박을 했습니다. 네. 왜냐하면 민주당에서 이 금투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두 개 종과 나눠서 토론을 했잖아요. 그렇죠. 하나는 그냥 그 유보를 할 것인지, 유보 하고 그냥 현행대로 할 것인지. 네. 근데 폐지는 없었잖아요. 네네. 그 선택지에. 그렇죠. 그러니까 삼지선대형으로 문제를 내야 되는데 그 양자택일 이지선대형으로 문제를 낸 거 아닙니까? 네네. 그래놓고 뭐 의원총회 거쳐서 당 지도부에 일임한다 결정을 한 것이 벌써 3주가 지났는데 이재명 대표가 뭐 결정 장애에 걸린 건지 아무런 뭐가 없어요. 그래서 지난주에 사실 한동훈 대표가 아주 급소를 찔렀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은 민노총 때문에 그렇구나. 왜? 이제 롱패딩 입고 그 대통령 탄핵 하야를 외치는 장외투쟁 어겐 2016을 해야 되는데 그 민노총의 장외투쟁력 여기에 얹혀갈 수밖에 묻어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민노총이 강력하게 반대하는 금투세 폐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렇죠. 민노총이 또 소송한다고 그랬죠 그때. 네. 그때 급소를 찔렀는데 근데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토요일 날 집회가 끝나고요. 네. 제 소식통에 의하면 신지호 소식통에 의하면 네.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기분이 나빠서 주변에 화를 냈다. 왜요? 왜? 기대한 만큼 안 모였거든. 맞아요. 그다음에 기대한 만큼 열기가 뜨겁지 못했거든. 그래서 이분께서 주변에 굉장히 심기가 불편해져서 좀 짜증 섞인 언사를 했다. 이런 얘기가 제 귀에 오늘 들어왔습니다. 이게 보니까 결국 이제 민노총이나 이런 데서 조직 동원을 안 한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어제 보니까 경찰 수사는 17,000명 뭐 이 정도밖에 안 왔기 때문에 아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도 좀 광화문까지 꽉 차야 되는데 못 채웠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러면 이렇게 해서 아마 한 것 같은데 어쨌건 한동훈 대표가 바로바로 성과는 나오지 않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뭔가 일을 진행시키면서 정책 성과를 하나 둘씩 만들어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역시 이 성과는요 끈질긴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뭐 톡보가 하나 왔는데요. 네. 내일 용산 대통령실에서요. 네. 브리핑이 2개가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 알림 뭐 하고 기자들한테 공지가 된 것 같아요. 네네. 하나는 이제 정책실장이 브리핑을 한답니다. 예, 뭐 정책 잘한 거 자랑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다음에 또 안보실. 안보실에서 또 브리핑하고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오늘 나온 얘기에 대한 반응보다는 이제 원래 있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걸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기대하는 거하고는 좀 다르네요. 뭐 잘한 거 자랑하겠다는 것인데 그래서 필요한 걸 해야 되는데 이게 귀에 들어오려면 지금 국민들이 뭘 원하는지 뭘 지금 하는지를 먼저 해놔놓고 해야 되는데 자꾸 국정 홍보가 안 돼서 안 됐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거는 조금 본말이 전도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내일요 바로 이제 지금 미국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현지 시간으로 미국에서 해리스와 트럼프 과연 누가 할 것인지 여러분 혹시 내기 좀 하셨나요? 정말 아마 정말 지금까지도 초박빙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론조사 기관마다 계속 엎치락 뒤치락 하고 있고 특히 막판에 지금 여성층들이 굉장히 결집하고 있다. 이 낙태권 문제가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선거 이슈입니다. 미국 대법원에서 낙태권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이에 대한 여성들의 반발이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이거를 아마 해리스 후보가 파고들어서 여성층들이 지금 굉장히 결집해서 이번 선거는 여성 대 남성 선거가 되는 게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결과는 내일 모레쯤 우리 시간으로 내일 모레 정오쯤 되면 대충 결과가 나오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미국 선거라는 게 굉장히 특이해서 각 주마다 각 독자적으로 이루어지고 거기 선거인단이 뽑기 때문에 아마 결과가 좀 늦게 나올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결과 나올지 현장님은 어떻게 저하고 한 10,000원 빵 한번 하실래요? 싫어요. 저는 그런 도박 안 합니다. 우리는 정도만 갑니다.
아 근데 사실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잘 모르겠어요. 솔직히 이야기해서 지금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이 아는 게 미국의 뭐 여론조사 이것만 갖고 아는데 지금 이게 거의 뭐 1% 단위로 그냥 글쎄요. 왔다 갔다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거 갖고는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선거할 때 빅데이터 분석 뭐 이런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제 하는데 예전에 그 선거 때 트럼프 때 다 틀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래도 이 여론조사 과연 믿을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한 지금 의문이 솔직히 있어요. 네. 네. 그럼 뭐 그냥 알아서 혼자 거십시오. 네. 네. 혼자 하면 재미없어요. 네. 네. 자 그리고요. 재미있는 영상이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에 파병되어 있는 북한군의 어떤로 추정되는 그런 사진이 하나 들어와 있는데, 자 러시아 지금 저기 보시면 그 탱크가요, 이 북한군을 태워서 저렇게 이제 적지에 가서 막 이렇게 포 쏘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저기 내려줬어요. 근데 저 개활지에 사람들을 군인들 내려줬어요. 개활지네요. 근데 이 군인들이 싸울 줄은 개활지 싸울 줄 모르니까 막 허겁지겁 가지를 않고 계속 전차 옆에서 맴도는 거예요. 근데 저 전차가 태우지도 안 하고 그냥 떠나버려요. 저 군인들 보시죠. 한 4명 정도가 있는데 저 태우지도 안 하고 그냥 가버려요. 저 군인들은 그냥 표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저게 지금 총알 받으잖아요. 네, 저게 지금 현지에서 나온 이야기는 저 군인들이 아마 북한 군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그러한 게 나옵니다. 아마 이제 북한군들의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왜냐하면 저 아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대부분 평지입니다. 평지고 특히 드론 같은 걸로 해서 이렇게 하는데 저러면 뭐 완전히 그냥 스나이퍼의 표적이 되는 거거든요. 참 저런 현실의 사진이 떠서 참 충격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저희가 좀 두 가지만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한동훈 대표가 드디어 나흘간의 침묵을 깨고 오늘 사자후를 토해냈습니다. 지난번보다 더 강한 요구를 지금 대통령실에 했습니다. 근데 보통 이렇게 요구를 하면 권성동 뭐 등등 이런 친윤들이 나서서 지금 당대표가 분열을 지금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목소리가 있을 텐데 오히려 김재원이가 대통령실 뭐합니까 지금 빨리 좀 하세요. 지금 아무도 한 대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없고 유일한 사람은 하나 있어요. 김민전 최고위원. 예. 제가 더 이상 비판하지 않겠습니다. 저한테 또 뭐라고 할까 봐 비판하지 않겠는데 우리 김민전 최고위원께서는 또 전혀 다른 시각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뭐 생각의 자유는 있어야 되니까요. 어쨌건 이런 지금 상황에 오늘 한 대표가 더 밀어붙였습니다. 자, 그 내용하고 오늘 한 대표의 승리로 끝난 금투세 문제, 이 두 가지 문제로 좀 집중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